미국의 이제 골드카드 정책이라고 하면 한화로 약 68억 원을 투자하면 미국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이른바 초대형 투자 이민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상무부가 최근 개설한 골드카드 신청 웹사이트에 대기 등록한 외국인이 지금 무려 68,703명이라고 합니다. 이번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가은 아나운서는 이 정도 돈 있으면 가실 것 같으세요? 여유가 있다면 한번 고민은 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유가 있다면? 네. 저는 안 갈 것 같은데. 100억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게 사실은 이게 대기 숫자라고 해서 이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대기 숫자가 아직 통과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이제 지금 하는 EB5의 약간 그 변형이라고 해요. 아직까지는 통과된 건 아니고 투자 이민을 대체하는 거라고 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절친인 어쨌든 억만장자 폴 존슨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자신 같으면 말씀하셨던데 돈이 많은 사람 같으면 이 정도 돈이 큰 돈이 아니고 미국이 사실은 이민처로서 최고의 매력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매력적인 곳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지금은 이제 7만 장 정도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 정도가 이제 대기권인데 앞으로 13만 장 정도를 더 팔아서 자신들은 1조 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1,362조 정도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가 되면 상당히 많은 돈을 이제 국고에 어쨌든 갚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뭐 실질적으로 이게 대기하고 있다는 건 실질적으로 요이동하면 이제 자신들에게 올 수 있는 약간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몰리냐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싼 30만 달러 정도 되면 포르투갈도 갈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사실은 지정학적 리스크 해치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중동 부유층에게는 이게 큰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보국의 정세 불안정이라든가 자산의 압류라든가 정치적 리스크에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미국의 좋은 도피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자녀 교육이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권 진입은 상당히 좋은 매력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이 이민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해피 리스크에도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컨드 패스포드로 아주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런 거를 투자한 상당수의 어떤 분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몰타나 말씀하셨던 포르투갈이나 터키 이런 분들이 좀 저렴한 시민권을 팔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보다는 터키가 아니라 튀르키예보다는 세컨드 패스포드가 있지만 원래 패스포드가 있지만 이런 거보다는 자신들이 좀 더 좋은 패스포드, 그러니까 퍼스트 패스포드를 갖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이곳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에 오픈AI든가 스페이스X 같은 이런 거에 IPO에 좀 더 많은 자신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지를 마련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특정 거래소라든가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유치권을 미국 거주자들에게 우선 배치를 좀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신들이 가서 시민권을 가지고 좀 해보고 싶다라는 의지를 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좀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좀 지원을 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500만 달러를 되면 지금 이게 이민이 가능한가? 결론적으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회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행정명령만으로 이게 되지 않지만 어쨌든 트럼프 정부가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시도했을 때 의지를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지니어스 액트도 사실은 처음에 될까 안 될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되는 걸 봤을 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일단은 20만 명이 모일까, 10,000명도 안 모인다고 생각했었는데 너무 높아서 지금 7만 명 이미 대기권에 있고 실제로 하면 20만 명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채를 갚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민권에 100만 달러나 뭐 이 정도 되면 그거보다는 오히려 500만 달러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500만 달러를 받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향후에 요 후에 어떤 후폭풍 이런 것들은 물론 후폭풍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까지 절차가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20만 장이 목표이기 때문에 한 13만 장 정도 더 팔 예정이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서 부채를 갚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고심을 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내용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민 정책 변화가 미국 경제나 사회에 있어서는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많은 변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부익부 빈익빈 절대적 빈곤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사람들이 좀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돈이 있어야겠다는 생각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게 일단 정책은 지금적으로 성공을 했느냐 실패를 했느냐라고 좀 묻는 사람들이 좀 많은데 저는 이게 물질적으로는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정서적으로는 실패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수요가 폭발했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예약을 많이 했다는 거고 자산가들이 실제 행동을 옮겼다는 뜻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공짜로 수천억 달러의 어쨌든 유입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부채를 갚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미국 브랜드라는 게 아직도 살아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지 않았다는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실패했다라는 거 느끼는 건 장기적으로 사회적 반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자본 편입이라든가 불평등에 대한 어쨌든 이게 빈익부 부익빈에 대한 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 또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그 박탈감 같은 게 상당히 심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 정책에 대한 의도된 정책의 목적에 대한 그 기준들이 좀 모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과연 미국이 기회의 땅인가라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더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완벽한 성공이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성공한 정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 이런 것들이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민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나 미국의 향후 정책들도 이런 식으로 어쨌든 미국의 부채를 갚는 정책으로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미국 영주권을 두고서 일단 투자 이민 프로젝트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라는 부분 살펴봤고요.